조금 전에 긴급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봉황망은 홍콩의 어떤 그 유력 매체다. 이렇게 망이 네트워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긴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무식이 탄로난 것 같아가지고 참 거시기한데. 네. 자, 홍콩에서도 MTN 이러면 MTN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좀 감사드리고. 삼중전회, 봉황망 들어가니까요. 삼중전회가 헤드라인에 딱 걸려 있네요. 네, 자, 아주 좋은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봉황망. 자, 임원식 기자, 요새 좀 제게 이제 한 해의 어떤 그 성과를 좀 이렇게 결실을 이제 거두고 좀 내년 준비를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새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참 별로 이렇게 계속 무언가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기업, 이 소위 재벌이라고 하죠. 이 재벌 기업들이랑 어떤 사정 수사에 발음이 좀 안 되네. 사정 수사에 대한 어떤 이 재기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하다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횡령, 배임, 탈세, 뭐 압수수색, 관련한 압수수색, 구속, 뭐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또 새로운 기업들이 또 리스트에 오르고 있고요. 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재벌 기업들, 뭐 대기업들의 어떤 회장들의 순환 시대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과거 같으면 뭐 이 회장님들이 소위 검찰에 나오고 해도 네. 뭐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 5년. 이런 공식이지만 요즘은 많이 한 얘기를 검찰의 관용이 없어졌다. 예, 아무리 고령의 나이고 건강이 안 좋아도 일단 죄값은 치러야 된다. 예, 이런 분위기거든요. 먼저 지금 뭐 리스트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먼저 SK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법원 선고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지금 4년 구속됐고,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부회장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예,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예, 몸이 최근에 매우 안 좋아가지고 엊그제도 지금 이제 구속 집행 정지가 이제도 연장됐는데 그렇죠. 만료된 게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심을 받았어요. 이게 뭐 위장 계열사의 추가 보증을 배임으로 봐야 할 것이냐, 또 이 배임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게 부동산 감정 평가를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넘어갔고요. 뭐 연초였죠, 이게 태환그룹 회장. 네. 예, 뭐 항소심에서도 4년 6개월 그대로 받았고, 예. 그다음에 뭐 구자원 LAG 그룹 회장도 징역 3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재현, CJ. 예, CJ 좀 구속 기소됐고, 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네. 뭐 이렇게 수술도 하셨다고 하시고, 그 이후 지금 뭐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제 저기 뭐 탈세와 또 뭐 아들들의 어떤 그 사금고, 캐피탈사가 있는데 사금고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수색을 받았고요. 현재는 동양그룹 회장이 있고 또 이석채 KT 회장이 어떤 뭐 배임건. 그래서 이게 뭐 검찰 지금 제가 그래도 대표적인 것만 다 모아놔도 뭐 대략 얼추 한 10명 가까이 보이는데요. 예. 이게 뭐 삼성하고 현대차그룹 요 몇 개 롯데 여기 빼면 뭐 다 들어가 있네요, 거의 다. 네,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새 정부 집권 1년 차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난 과오를 문제점을 좀 이렇게 털고 가자. 좀 이렇게 새 출발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은데 어쨌거나 자, 재계의 어떤 그 사정 수사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뭐 네. 검찰, 국세청, 뭐 감사원 다 지금 동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뭐 어떻게 좀 이거를 좀 봐야 될지 한번 좀. 네. 아무래도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자본이 상당히 자본의 힘이 강해졌다. 네. 자본으로 이제 뭐 권력이 이동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정권이 바뀌고 또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그 이제 현 대통령이 이제 전 그 아버지와 이제 그 어떤 이은 어떤 그 대를 이은 어떤 대통령이 나오시다 보니까 요즘 재계에서 이제 그 좀 많이 들리는 얘기로 평행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평행이론? 해요. 네, 평행이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요. 뭐예요? 예. 우리 유 반장님이 어떤 그 과거에 살았던 삶이
저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재계에서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과거에 이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예, 대통령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네. 이제 소위 재벌 1세대들이죠. 예. 다시 한번 구속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 모으셨죠? 네, 이렇게 불러 한번. 모으셨죠. 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이병철 이제 삼성 어. 회장님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만 쇼부를 봤다고 해야 되나요? 산업 재건에 있어서 예, 그렇죠. 합의를 조국 해가지고 군대와 예, 예, 조국 군대와 앞장서 달라. 앞장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모이신 1세대들이 만든 게 소위 말하는 지금 전국 경제인 연합회죠. 오. 예, 근데 초대 회장님을 이병철 회장님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있던 회사들이 뭐 개풍상회랄지 뭐 사모방직이랄지 이런 지금은 좀 생소한 기업들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있어도 좀 이제 조금 뭐 뒤로 물러선 한물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재건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했던 얘기가 산업 재건과 동시에 부패 척결. 예, 전 정부에 대한 척결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가 이제 이 부패 척결하고 같이 맞닿는 얘기가 경제 민주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업화 이제 재건 얘기가 투자와 일자리. 이제 고용 70% 이런 네.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모든 대통령의 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지만 이 유독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또 좀 호사꾼들이 좀 그렇게 이렇게 평행이론 겪어가는, 같이 예, 가는 것 같다. 같이 가는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들. 닮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재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정부에만 이제 끌려가거나 뭐 아니면 뭐 검찰에 이렇게 소환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기업인들의 국감 증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 예, 소위 말해서 이 국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좀 보통이 동양, 아닙니다. 예. 동양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국감에서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몇 명 되신 거예요? 6개 상임이니까 증인 채택이면은 한 30명씩 잡고 6, 38, 180명? 얼추 비슷하십니다. 그래요? 196명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2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80명이에요. 그리고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도 1년 전부터 이제 부쩍 이제 2배 가까이 늘면서 늘었는데 1년 전에 이제 164명. 아니, 조성래 효성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현재윤 동양회장, 이석채 KT 회장, 이중근 부영회장. 더 있죠? 많죠. 이분들은 물론 다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네. 국감에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가 국민적 여론의 어떤 좀 호도가 있고 질타들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근데 왜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이렇게 이런 기업 총수를 이렇게 불러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냥 전문 경영인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네. 이렇게 잠깐 추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앞서 우리 이제 재판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이렇게 뭐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나는 몰랐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판결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국감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전적인 책임은 실제 주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이제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계 3위의 기업 오너가 이걸 몰랐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네, 우리나라가 뭐 어떤 되게 이렇게 뭐 개도국이나 이런 후지국도 아니고 이 정도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세금이 수매업 나는데 자금 거래를 이동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 야. 정치권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해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면 여기 물론 이제 이슈가 되신 분들은 뭐 말씀 많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앉아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오히려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것도 참 국감의 진풍경이라고 네. 많이 지적을 받는. 좀 불렀으면 좀 진짜 많이 좀 질의응답 좀 하고 그분들 얘기 좀 듣자 이러고 네. 있는데 그냥 뭐 몇 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뭐 한 서너 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가시고. 아시겠지만 국감 가면은 한 의원이 보통 추가 시간을 줘도 8분을 못 넘기거든요. 네, 나중에 뭐 보충 질의가 또 5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8분 동안 이제 많은 증인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또 못 돌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참 이게 참 우라통이 치밀기도 하고 국회 얘기 나오면 진짜 우라통이 치밀기도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신세계 조영진 부회장인가요? 네. 이분은 그 전문 경영이 나왔는데 그분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면 당신네 윗사람 데리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또 네. 대신 또 전문 경영인 대신 나오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재계 입장에서는 참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짧게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경영 공백이라든가 이 사업 차질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좀 우려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당 기업들 분위기 임 기자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총체적 난국이다. 아. 예, 뭐 이런 표현들, 뭐 요즘 분위기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인터뷰를 좀 응해도 예, 좀 이게 오너 부재, 이게 총수가 이렇게 구속된 기업들은 좀 많이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뭐 사업 차질 말씀하셨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최태원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SK 같은 경우는 뭐 태국의 조기 재해 경보 시스템이 지금 사업을 그 직접 이제 구간까지 이 최태원 회장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업을 얘기를 했다가 이게 지금 뭔가 중단된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저기 이라크에 분단급 어떤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도시를 만들고 나서도 추가 사업 지금 인수를 못 받고 있다. 예, 무산되고 있다. CJ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중국 무슨 이게 사료업체 같은 경우 인수를 했는데 이게 또 협상이 중단됐고 또 뭐 비료 사업도 뭐 베트남 이런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지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착한 기업 흉내내기 이런 얘기도 요새 많이 있다고.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 사정수사가 소위 말해서 경제민주화의 어떤 일련의 어떤 뭐 탈세나 또 비자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 정부하고 이제 끈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영화에 그런 공포 영화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 영화인데요. 찍히면 죽는다는 영화가 있어요. 공포 영화였는데 실제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못 봤네요. 네. 당시 이게 젊은 그런 영화인데 요즘 이제 소위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찍히면 죽는다는데 무엇으로 찍히냐? 전 정권하고 밀월 관계 있는 기업들. 얼마나 좀 친했냐 네. 이런 거. 그렇다 보니까 다음 타깃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저희 KT 이석채 회장이 뭐 사의를 이제 표명하고 이제 이사회가 뭐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음 타깃이 뭐 포스코 정준영 회장이다. 예, 그다음 또 최원병 농업중앙회 회장이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고등학교 뭐 선후배 지간이다. 이제 뭐 그 정권의 어떤 당시에 어떤 임명된 인사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앞서 말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오너들이 부재하니까 소위 말해서 해당 국가의 해당 기업의 급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된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얘기가 있고 또 아니면 전 정부하고 당시 정부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투자를 했고 뭐 한 건데 거기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 최근에 R&D보다는 사회공헌 활동. 그래서 나온 얘기가 착한 기업 흉내내기. 사회공헌 활동. 네. 일단 뭐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고 그 보도자료를 받으면 꼭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평소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해온 뭐 우리 유일한 회장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이 지금 구속돼서 참 정신이 없으실 텐데 꼭 이 CS 활동만큼은 평소 강조해만큼 꼭 실현하라. 뭐 이런 얘기가. R&D가 후순이고. 저런 게 좀 문제군요. 이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R&D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업의 이제 먹거리나 그러니까. 질적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건데 물론 이게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그 오너의 어떤 리스크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법무 쪽이랄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대관 관계, 그렇죠, 대관 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일반 어떤 뭐 대중이랄지 이런 쪽에 또 홍보 업무, 그리고 어떤 기업 이미지를 상당히 높이기 위한 그런데 이제 비용을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네. 앞서 중국 얘기했지만 중국 요새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또 중국은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좀 뭐가 좀 언밸런스죠. 안 맞추잖아요. 그죠? 물론 사회공헌 활동은 많이 해야겠지만 필요하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문식 기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자 기고반장 기자실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제 문제, 경제 영역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슈라든가 사건 사고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가 그런 이슈라든가 이런 권력 관계 이런 거하고 엮여버리면 아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이 더 꼬이고 그러면 우리 사실 기업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앞날을 고민하고 뭐 책임지는 그런 어떤 그 조직,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치권하고 엮여버리면 정말 머리가 이제 복잡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어차피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뭐 분식이다, 뭐 무슨 저 역에서 탈세를 위한 그 계좌를 텄다, 별별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는 어차피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예. 이 정리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검찰분들이나 이 판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경중을 꼭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라든가 뭐 상징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아니면 그 윗분들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경제 상황, 그 기업의 어떤 처한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분식이면 분식, 뭐 약간의 그 뭐 어떤 그 역의 그 계좌 개설이면 개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런 거 하면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과거의 문제니까 어차피 그거를 그럼 다 털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총수라든가 그 경영진 개개인의 이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뭔가 불법을 했다 이런 거는 좀 일골백계로 엄히 다스려는 게 맞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횡령이랄지, 네. 네, 뭐 탈세랄지 이런 불법 행위는 그러니까요. 마땅히 이게 지탄 받아야 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 배임 문제거든요. 배임. 배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이고, 그 배임이면은 그만큼 얼마큼 손해를 누가 받고, 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더 정확한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이 패를 든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자의적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방금 또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 경제 위기를 겪었던 시기에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기의 문제를 그 잘못했으면 뭐 지금에 와서도 처벌받는 건 맞지만, 맞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그 부분을 수습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네.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오너는 오너고, 네. 또 경영인은 경영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다만 그 기업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수사들이 좀 방해되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이모식 기자가 이제 그 효성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흉흉한 외환위기 직후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지금의 시각과 지금의 논리로 그 논리에 기반한 잣대를 들이려면 매우 난감하다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매우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처리가 아주 그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이모식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모식 기자 이렇게 재계 얘기 이렇게 한번 딱 들으니까 한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한번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셔가지고 네. 재계 그 분들이 요새 관심 있는 것들, 뭐 어느 분은 어느 연예인하고 뭐 친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 사실 그런 게 좀 뜨끈뜨끈하고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자, 임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